네, 유튜브로 들어오세요. 네, 유튜브로 뭐 줌으로 채팅하셔도 되고 유튜브로 채팅하셔도 되고 네,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 요즘은 유튜브로도 편하게 많이들 들어오시더라고요. 채팅하기도 편하고 네, 그래서 오늘은 퀴즈를 해서 바캉스 준비 이제 여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행 다닐 때 그 화장품 전 세트를 들고 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퓨어라인, 이번에 대상 받은 퓨어라인 그 샘플 3종 세트를, 여행용 세트를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1인당 2개씩 드리라고 합니다. 1인당 2개씩. 이 그 여행용 세트도 한 세트당 7,000원이죠. 네. 아무래도, 네. 조금 많이 도움이 될 텐데, 오늘 퀴즈를 잘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걸 낼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강의를 하면서. 네, 그러면 네,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셨는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마지막 어제 날을 보내고 다들 좀 이 6월 힘든 달이었는데 잘 보내셨죠? 그리고 이제 7월 첫날을 유튜브 가족분과 선라이더 가족 여러분을 첫날에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네요. 오늘의 강의를 진행할 김봉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쁜 천사님, 김선나 사장님, 네, 유튜브로 다들 들어오셨고, 네, 줌으로도 또 들어오신 우리 가족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할게요. 오늘 주제가 제가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이렇게 밥을 먹어도 나는 당한테 당하는구나. 네, 그걸 알게 됐습니다. 이따가 밝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요즘 너무 핫하죠? 아스파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그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죠. WHO에서 이렇게 이제 한 게 아니라 그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설탕을 대체해서 인공 감미료로 쓰고 있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엄청난 이 식품계 이슈몰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제로 슈거 뭐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빠르게 기업들이 발을 움직이면서 어떻게 하냐면 무아스파탐이라는 제품을 찍어내기 시작했답니다. 엄청 빠르죠. 벌써부터 제품에 우리는 아스파탐이 안 들어가 있어라는 이제 그 광고를 하기 시작했는데 조금 네, 알아보셔야 되죠. 우리가 음식을 뭐 이렇게 고를 때 식품 첨가물이 뭐가 들어있는지 항상 보지만 이 설탕을 대체하는 아스파탐이 있는지 없는지를 많은 업계에서 이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내지만 칼로리가 낮고 가격이 저렴해서 정말 많은 기업에서 쓰였던 이 첨가물인데요. 이게 어, 이제는 좀 다시, 네, 발암물질로 분류된다면 조금 많은 분들이 꺼려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제로 탄산, 그래서, 제로 칼로리가 없는 제로 탄산 드셨던 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난 큰일 났네. 지금까지 그걸 먹었네라고 하시지만, 네, 이게 조금 조심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스파탐은 뭐, 제로 탄산에도 있지만, 제로가 들어가 있는 음료라든지 그런 식품들, 그리고 막걸리, 그리고 무설탕 껌인데 달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탕이 들어있지 않지만 무설탕 껌에도 아스파탐을 사용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먹는 이러한 이제 제품에 있지 않은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어, 여기 보면 음료, 과자, 식품에 아스파탐을 사용하는데 아직은 분류 완료가 아니라 분류 예정이기 때문에 네, 많은 곳이 곤두서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리온, 나초라든지 감자톡 이런 과자류에 또 10개 품목에 또 첨가된 것으로 알려져 있대요. 그래서 내가 먹는 과자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아스파탐 성분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음료와 주류. 네, 아까 말했던 재료 탄산이라든지 이런 음료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 번의 공정을 더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 첨가되는 게 뭐가인지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번에 이슈된 게 아스파탐입니다. 그리고 막걸리, 네, 막걸리 같은 경우 유통기한을 늘려주고
그리고 쌀도 적게 넣을 수도 있고 쌀을 적게 넣었지만 단맛을 낼 수 있어서 설탕 대신에 아스파탐을 많이 사용했대요. 그래서 막걸리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막걸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이 얼마나 지금 불안정한지 이런 걸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죠. 장마철. 장마철에는 또 관절 통증이 걱정되시는 이 나이대가 있대요. 그래서 관절 통증이 걱정되면 A, B, C를 기억하래요. A, B, C. 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A, B, C. A가 뭐냐면 액티버티예요. 스트레칭으로 관절 근육 유지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과한 운동이 아니라 그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을 풀어줘야 돼요. 근육도 풀어주고 근력을 우리가 스트레칭만으로도 근력이 그래도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근력을 강화시키면 관절 통증 완화에 좋기 때문에 A, B, C 중에 A는 네, 운동인 거죠. 운동. 그래서 적절한 운동으로 관절염, 이제 피로감 이런 거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된다. A, B, C 중에 A는 운동, B는 뭐예요? 브레이크, 휴식. 관절 건강을 위한 충분한 휴식. 네, 충분히 쉬어야 되는데 요즘 뭐예요? 네, 너무 재밌는 이제 드라마도 많고, 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휴식해도 제대로 휴식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누워만 있는 것도 휴식이 아니고, 네, 어떻게 휴식해야 되는지, 내 몸이 편하고, 그리고 내가 즐거움만 쫓아가고 그런 게 휴식이 아닌데, 진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거를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찜질을 하면서 네, 관절이 굳은 느낌 나면 또 찜질도 하고 또 반신욕 하면서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이러면서 또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면서 휴식하는 게 네, 건강한 휴식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는 운동, B는 휴식, C는 체크. 네, 체크입니다. 체크. 뭘 체크해야 될까요? 이제 장마철이니까 습하죠. 그리고 덥죠. 뭘 키죠? 그리고 내가 대중교통 이용하면 뭐가 세죠? 네, 냉기가 너무 세요. 우리 에어컨이 이제 여름철에 우리 몸을 망치기 시작하는데 이 관절염은 냉방장치 조절이 정말 필요한 것 중 하나라고 합니다. 갑자기 더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추운 곳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근육과 신경이 위축되면서 통증과 염증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내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막 너무 덥다고 낮추지 마시고요. 26도에서 28도 정도 유지해서 밖의 온도와 5도 차이 정도만 이렇게 낮출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낮은 온도로 에어컨을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뼈 사이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관절액이 굳어서 관절 통증을 부추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마냥 막 덥다고 막 에어컨 있는데 오래 있고 이러면 관절에는 네, 힘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윤활유 역할하는 관절액이 굳어서 우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관절 통증을 부추길 수 있다고 하니까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A 운동, B 휴식, C 체크. 뭐 체크한다? 온도 체크, 습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마철에 통증 없고 그냥 편안하게 휴식하면서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톡톡은 아스파탐, 너무 이슈가 많이 된 아스파탐과 이제 앞으로 장마철이면서도 무더위, 우리가 이제 관절도 장마철에는 힘들고, 그리고 관절염뿐만 아니라 내 몸에 통증이 있으면 다 염증이잖아요. 염증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습관이 ABC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절한 운동과, 그다음에 휴식과, 네, 휴식과, 그리고 체크, 온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냉방기계에 오래 있으면 안 되고요. 네, 오늘의 주제. 모르면 당한다. 누구한테 당해요? 당한테 당해요. 내가 먹는 음식의 그 당한테 당한다. 그리고 면역력도 망친다고 합니다. 뭐가? 당 중독이. 나는 신기하게 탄수화물 안 먹으면 먹은 것 같지 않아. 이것 또한, 네, 당 중독일 수 있죠. 우리가 본인만 알아요. 내가 당 중독인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 권고치가 섭취량, 당 권고치가 50
20g 이하에서 이제 25g 이하로 줄어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너무 많은 이제 비만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각설탕 8개 분량. 이거는 각설탕을 표시한 게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사진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의 하루 평균 당 섭취량은 약 77g. 여기 보면, 네, 여기 한번 밥상 보세요. 내가 한번 이 밥상을 체크해 보세요. 달래무침, 그리고 우엉조림, 어묵볶음, 그리고 백미밥 한 공기. 어떠세요? 나는 뭐 그렇게 당을 먹은 것 같지 않고 그냥 간단한 밥상인데 한번 체크해 볼게요. 달래무침에 첨가, 우리가 달래무침이 원래 시콘 달콤 하잖아요. 그 단맛을 내기 위해 첨가한 당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달래무침에 있는 탄수화물 포함해서 총 당이 8g 있고요. 우엉조림에는 이제 첨가 당이랑 탄수화물 포함한 게 16g. 그리고 어묵볶음. 우리 밥상에 어묵볶음 없는 데가 없죠. 어묵볶음은 50g에 첨가당과 탄수화물 포함해서 14g 들어있대요. 그리고 우리는 현미보다 백미를 잘 드시잖아요. 백미, 밥 한 공기, 탄수화물 포함 당이 42g이랍니다. 그러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지금 권고치가 25g 이하인데 우리는 정말 간단한 밥상이잖아요. 달래무침에 어흥에 어묵 볶음에 밥 한 공기면 정말 간단한 밥상인데 이렇게 먹었을 때 77g의 당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거는 조금 저도 이걸 자료를 찾으면서 놀랐어요. 이 정도면 당을 그렇게 많이 섭취 안 한 것 같은데 많은 양의 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찬만 38g, 백미 밥 한 공기가 42g.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예요? 밥 한 공기가 네, 위험한 거죠. 탄수화물이, 그리고 백미는 단당류이기 때문에 흡수율이 빨라서 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밥 먹자 프로그램 할 때도 늘 현미 밥상을 하죠. 현미로 합니다. 그래서 백미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탄수화물, 우리가 밥이라든지 고구마, 감자, 떡 이러한 이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는 포도당으로 바꾸죠. 탄수화물이. 그래서 혈액을 타고 온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게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뭐 뇌와 적혈구의 에너지원은 포도당이 유일해요. 우리 적혈구라든지 뇌가 에너지를 쓰려면 포도당을 에너지로 쓸 수밖에 없는데 이따가 한번 또 보세요. 우리 당이 또 뭐가 들어오는지. 우리가 먹는 당은 포도당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문제되는 게 단백질이나 지방은 어느 정도 분배가 되거나 배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탄수화물로 섭취한 이 포도당은 몸에 축적이 되는 거죠. 어떻게 축적이 돼요? 네, 허리 둘레 축적되거나 이렇게 팔뚝살에 축적되거나, 네, 탄수화물은 축적이 된다. 그리고 이 탄수화물이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뇌라든지 각종 이 기관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요. 그리고 쓰이고 남은 포도당들은 잘 아실 거예요. 혈액 속의 지방이나 내장 지방으로 축적돼서 염증 물질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염증으로 이어지는 게 뭐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다. 네, 아까 그 밥상 보셨죠? 간단한 밥상인데도 과도한 탄수화물, 당을 섭취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당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다고 이렇게 위안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과당이에요. 과일이라든지 설탕, 꿀 등에 포함된 과당,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이런 음료에 보면 뒤에 과당이라고 돼 있고, 우리가 건강식품 중에서도 스테비아가 아니라 과당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죠. 이런 과당은 문제가 몸속의 흡수가 빠르고 포만감을 느끼기 어려워서 쉽게 말해서는 에너지 공급의 과잉 상태를 만드는 거. 그런데 아까 뭐랬죠? 적혈구. 뇌랑 적혈구의 에너지는 포도당으로밖에 못 쓰는데 과당은 내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원은 주로 포도당을 사용하고 과당은 쌓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과당은 그대로 지방화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과일을 먹었죠. 그 먹은 과일의 과당은 에너지로 쓴다? 포도당을 다 에너지로 쓰고 그 다음에 과당을 쓸 수 있지만
우리가 먹는 이 포도당의 섭취량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먹은 과일의 과당은 그대로 지방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한 끼의 밥상, 그리고 내가 이제 밥상 차릴 때 반찬에 물엿을 넣었던 뭐 이러한 것들, 그리고 내가 소화가 잘 안 돼서 먹었던 탄산, 이러한 과당들은 네, 바로바로 지방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포도당 같은 경우는 단맛이 적어서 탄수화물도 당이라는 인식이 부족해요. 우리가 당이라고 하면 단맛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단 것은 당이라고 생각하지만 고구마, 감자, 뭐 이러한 탄수화물에 들어있는 포도당은 당으로 인식을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당을 어느 정도 조금만 먹었어가 아닙니다. 몇 끼, 세 끼를 다 먹었기 때문에 나는 당을 다 섭취를 한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의 양도 조절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네, 이제 문제가 점점 더 생기죠.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요?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 우리 이제 건강을 많이 챙기시는 분들은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음식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떻게 하면 NK세포를 활성화시키지?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건강식품을 찾고 막 이러시는데 중요한 거 뭐예요? 내가 그런 걸 잘 챙겨 먹었어. 그런데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당 관리를 못했어. 뭐 당 수치는 나는 정상이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는 당을 과다 섭취를 하게 되면 활성도가 낮아져요. 활성도가 낮아지니까 우리 몸에 이제 암세포라든지 건강을 해치는 세포들을 우리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기 못하기 때문에 공격받겠죠, 우리 몸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네, 내가 좋은 걸 찾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탄수화물을 조절해서 먹고 식이 조절을 꼭 해야 된다. 내가 한번 꼭 해서 먹었던 이 단짠의 이 식단이 내 NK세포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우리 몸에는 3,000개에서 5,000개의 매일 암세포가 나오지만 이 NK세포가 이 암세포를 없애지 못하면 우리 몸은 암세포에게 지겠죠. 그리고 이게 있어요. 일반 세포가 당 하나를 먹을 때 암세포는 10개에서 12개를 섭취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정말 빠르게 먹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식단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암 환자분들이 먹는 식단은 항산화 그리고 항암 식단을 하라고 하는데 당도 보면 일반 세포는 당 하나 먹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암세포는 내가 먹은 밥상에 이제 포도당이나 과당이 섭취됐을 때 암세포는 10개에서 12개를 섭취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이 없는 거를 먹으려고 하는 식단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저도 이거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암 여부랑 암이 전이됐는지 확인하는 이 PET-CT를 찍을 때 포도당과 유사 물질을 주입해요. 왜? 암세포는 당을 10개나 12개를 먹으려고 달려들겠죠. 그러면서 CT에 검은색이 출현합니다. 여기 보면 왼쪽 밑에 사진 보면 CT 사진 보세요. 이 주입을 했을 때 포도당 유사 물질을 주입했을 때 정상이 있는 까만색이 없죠. 장기들의 간암이 있으신 분들은 간에 까만색 큰 덩어리들이 암세포가 이 당을 먹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CT에 나오고요. 이 목 우측의 목 전이의 암, 여기 보면 이분은 대장에도 엄청 많고 위에도 있고 이 암세포들이 많은데 이 우측 목 전이암, 목에 전이 됐는데 여기도 이 PET-CT를 검사했을 때 이 당을 먹기 위해서 암세포가 엄청 크게 달려든 거 보이시죠? 이렇게 검사를 할 때도 왜 당 성분과 비슷한 유사 물질을 쓰냐면 암세포는 당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내 기분을 위해서 먹은 그 당이 내 몸을 한 번의 선택이 그 운명을 좌우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먹는 게 너무나 조심해야 되는 것 중 하나예요. 요즘 너무 그 정전 사장님께서 지금 아까 채팅에 써주셨지만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음식인지 독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음식이 질비한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정말 잘 가려서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 독소 실험을 위해서 검사를 하는데 어떤 검사를 하냐면 당 중독이죠. 당 중독 실험을 위한 검사인데 NK세포 활성도를 확인을 해요. 아까 그랬죠. 당이 많으면 NK세포가 활성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당 중독 실험 또한 NK세포 활성도를 검사하고 그리고 소변의 산성도 검사를 해요. 소변의 산성 수치를 비교해보고 당뇨 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우엉조림, 달래무침, 어묵볶음, 밥 한 공기를 먹었는데 77g을 먹었어요. 엄청나죠. 근데 거기다가 우리는 케이크도 먹고 과일도 먹고 다른 것도 먹었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많은 당을 먹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젊었을 때는 그리고 우리가 건강했을 때는 아무래도 재정이 빵빵하다 해야 되나? 우리가 아무리 돈을 써도 돈이 많았을 때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언제 와요? 가난했을 때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항산화 물질이 끊임없이 나오는 10대, 20대 때는 먹어도 얘네들이 커버가 되죠. 그런데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점점 노년기에 가면 갈수록 똑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항산화 성분 물질이 내가 건강한 10대, 20대 때보다 100%가 나오는 게 아니라 10%, 20%막 줄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몸의 신호에 맞춰서 음식을 먹고 건강 관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을 봤더니 이제 이거는 미국 암 전염병 학회지에 실린 내용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주 2회 이상 탄산음료를 섭취를 했더니 췌장암 발생 위험이 87%가 늘었대요. 건강한 사람이 매일 탄산 먹은 것도 아니고 주 2회 이상이에요. 네, 주 5회 이상이 아니라 주 2회 이상 탄산음료 섭취를 했더니 췌장암 발생 위험이 87%가 높아졌다는 네, 미국 암 전염병 학회지에 실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그냥 네, 무심코 마시죠. 탄산음료. 속이 답답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답답하니까 먹는 거예요. 탄산음료는.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되고 내가 탄산음료 안 먹으면 더부룩한 것 같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습관이거든요. 근데 이게 주 2회 이상 섭취를 했는데 네, 췌장암 발생 위험이 87%가 높았다. 네, 저도 이거 보고 놀랐고요. 그리고 당분 섭취를 하면 네, 아까 NK세포 활성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게 따라올 수 있는 결과죠. 당분 섭취했을 때 유방암 발병 및 전이를 촉진시킨다. 네, 이러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요즘 이제 그 고객분들 오면 정말 끊기 어려운 게 뭐예요? 탄수화물이에요. 저도 처음에 이제 썬라이더 이렇게 제품을 막 먹고 3달 동안 썬라이더만 생활을 할 때 제일 처음에 무슨 생각에 사로잡혔냐면 한 주에서 한 2주 동안 내가 평생 어떻게 떡볶이를 못 먹고 뭐 이러한 이제 음식들을 못 먹지 그런 생각이 뇌 속에서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왼쪽 위에 사진을 보세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던 건데 자, 당분을 먹었을 때랑 코카인 아시죠? 마약. 코카인을 섭취했을 때 뇌 활성화 부분이에요. 당분을 섭취했을 때가 코카인 섭취했을 때보다 더 활성화가 뇌가 세게 나타났어요. 내가 당을 먹었을 때 이 당은 더 먹고 싶다라는 뇌가 엄청난 활성화가 일어난대요. 뭐보다? 코카인 섭취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마약보다 세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당이. 그러니까 저것을 먹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게 발생하는 게 뭐예요? 당이에요. 내가 케이크를 먹었어. 근데 또 먹고 싶어. 근데 마약보다 더 세게 나타나는 게 당분이죠. 그리고 우리는 마약이 아니니까 안심하고 또 먹죠. 그러니까 이 뇌는 끊임없이 도파민을 활성화시켜요. 너는 당을 먹어야 돼. 너 당 안 먹으면 안 돼. 당 먹으면 기분이 좋아. 이렇게 도파민. 도파민은 뭐냐면 뇌에 작용하는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인데 충족감이나 쾌락을 느낄 때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쾌락을 느끼고 충족감을 느낄 때 도파민이 활성화되는데 이 당을 먹을 때, 당분을 먹을 때 도파민이 활성화가 많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당분이 마약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당을 섭취하면 욕구 호르몬인 도파민과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이 뇌를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죠. 막 달달한 케이크 딱 한 입 넣으면 거기다 커피 한 잔 하면 그만큼의 이제 생애 이제 행복감은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 많죠. 정말 맛있고 행복한 이 단맛에 정말 이 찌든 현실을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이게 좀 과하다는 거죠. 마약 중독과 당 중독이 같은 이유가 도파민과 엔돌핀이 과잉 분비된대요. 우리가 운동했을 때도 그거 느끼시죠? 운동하시면 운동하고 나서 약간 행복한 느낌 나오죠. 그런 적당한 이 엔돌핀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마약과 당이 중독이 되면 도파민이라든지 엔돌핀이 과잉 분비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은 우리가 늘 많이 알고 계시죠? 정제가 되면 될수록 몸속에 흡수가 빨리 되죠. 그래서 웬만한 이제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은 현미밥을 드시려고 하고, 근데 위 건강이 조금 약하시면 현미가 너무 답답해 소화 안 되니까 백미를 드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현미는 이제 백미보다 정제가 덜 됐기 때문에 덜 소화 흡수가 진행되는데 백미는 정제가 되었기 때문에 엄청 빨리 소화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당이 빠르게 흡수가 돼요. 그래서 도파민은 계속 신호를 보내요. 더 먹어야 돼, 더 먹어야 돼. 내가 당을 먹고 있는데도 더 먹어야 돼. 그런 분들 제가 그 얼마 전에 이 얘기를 하다가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과일은 배불러도 계속 먹을 수 있어. 계속 먹고 싶어. 왜 그래요? 과일에 이제 과당이 흡수되니까 도파민이 분비돼서 계속 충족감을 모르고 더 먹어야 돼, 더 먹어야 돼, 더 먹어야 돼 분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은 신기한 게 당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이 암세포가 먹고 자라날 수 있도록 내비로 둘 수가 없죠. 우리 췌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야야 이게 이 인간이 미쳤다. 당이 계속 들어온다. 막아야 된다. 군대를 보내죠. 인슐린 군대를 보냅니다.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췌장에서 계속 끊임없이 인슐린을 분비해요. 왜? 도파민은 신호를 먹으라고 주니까 케이크도 먹고 과일도 먹고 과자도 먹고 계속 먹어요. 그러니까 내 몸은 당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인슐린을 끊임없이 분비하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오면서 당뇨로 진행되는데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제된 당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혈당 조절을 위해서 인슐린 과분비가 되고 혈당 저하 시 뇌의 식욕 조절 충주가 강하게 되기 때문에 도파민이 과다 분비돼요. 그래서 당 중독이 됩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래가지고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기 때문에 당이 중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췌장에서 아무래도 끊임없이 당을 섭취하면 저 네, 고객님이 오셔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췌장이 인슐린을 계속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제된 당 섭취가 당 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음료나 우리가 보면 건강 음료에도 있습니다. 액상 과당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옥수수 전분을 가공해서 만든 감미료인데, 뭐 콜라, 캔커피, 아이스크림 등등등등 가공식품에 이제 첨가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과당은 당으로 쓰이지 않고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않고 바로 지방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이 당 중독이 뭐가 문제냐면 끊었을 때, 네, 금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아프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손발이 저리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이 당을 줄였을 때는 당 중독의 금단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단 음식을 먹지 못했을 때 불안감이라든지 초조함이 발생하게 돼요.
그게 바로 금단 현상이죠. 그래서 당 중독이 네,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설탕을 계속 먹였던 쥐에게 설탕을 치웠더니 금단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설탕을 끊은 쥐는 고용량의 마약을 끊은 사람에게 흔히 나타나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몸을 떨거나 이빨을 막 부딪히는 그런 증상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막 떠는 거죠. 그런 증상이 네, 고용량의 마약을 끊는 사람과 똑같은 증상이 보인 게 뭐예요? 당 중독에서 당을 끊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렙틴 호르몬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욕 억제 호르몬인데 렙틴은 그만 먹자, 그만 먹자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지방세포로부터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포만감의 신호를 전달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렙틴 호르몬이 정상화 분비가 됐을 때는 당 중독이 안 되겠죠. 근데 우리 신기한 게 뭐냐면 당분을 섭취했을 때가 문제예요. 자, 당분을 섭취했을 때, 지금 당분을 섭취했어요.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럼 도파민은 더 먹으라고 하죠. 더 먹으라고 하면, 네, 포도당이 과할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서 렙틴 저항성이 발생해요. 우리가 도파민이 발생해도 렙틴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면, 적당히 먹고 끊을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에 인해서 렙틴 저항성이 이래서 렙틴 호르몬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과당이 과할 경우 내가 너무 과당을 많이 먹었어. 그럼 렙틴 자체가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 먹을 수 있는 이 나의 욕구가 없는 거죠. 끊임없이 욕구만 발생하고 네, 네, 끊임없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렙틴 자체가 막아줘야 되는데 그만 먹자 막아줘야 되는데 식욕 억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당을 계속해서 먹게 되니까 당 중독은 더욱더 악화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당을 섭취하고 탄수화물 중독에 빠지고 혹시 내가 당 중독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네, 항상 고민을 하지만 이러한 이제 건강한 음식을 우리 몸을 또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잠시만요. 네, 잡음이 조금 들려도 이해해 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썬라이더에 뉴 플러스를 제가 그래서 들고 나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식단을 먹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우리 몸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음식 다 따지기 너무 힘들잖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달래 무침과 그냥 어묵 볶음, 그 다음에 우엉조림만 해서 밥을 먹었는데도 당 섭취량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내가 당 중독이고 당을 끊어야 된다 그러면 이러한 썬라이드 음식을 통해서 도움받으면 되는데 제가 오늘 갖고 나온 건 뉴플러스입니다. 오색콩이 있어요. 그래서 오색콩들이 있기 때문에 콩은 독소 배출을 도와주고 노화시계를 늦춰준다는 건 뭐죠? 동안을 유지시켜주고 젊게 유지해 준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콩은 비타민 A도 있고 식이섬유도 있고 이소플라본도 풍부하고요. 비타민 C도 있고요. 인도 있고 비타민 B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1등급 항암식품으로 선정된 게 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네네 이제 다시 들리죠? 죄송해요. 그러면 사진에서 아마 콩 설명할 때부터 안 들렸을 텐데 어쨌든 이런 콩들이 도움이 많이 되고 네 죄송해요. 고객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콩들이 들어있는 게 뭐다? 유플러스다. 그래서 완두콩 같은 경우는 엽록소도 풍부하기 때문에 조혈작용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조절이라든지 해독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비타민 B1도 들어있어서 면역력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완두콩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콩들이 들어있는 게 뭐가 있다? 네, 유플러스예요. 그래서 요즘 해외에서도 많이 유명하는 게 레인보우 푸드, 컬러 푸드를 먹으라고 하는데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먹어줘야지 우리 몸에 도움된다고 합니다. 네. 죄송해요. 소리 잘 들리죠? 네.
그래서 빨간색은 노화 방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주황색은 눈 건강, 항암 효과, 노란색은 혈관벽 강화를 시켜주고 항암 효과에 도움이 되고, 뭐 초록색은 장 건강 디톡스, 뭐 흑색은 노화 방지, 항암 효과, 그리고 백색, 흰색은 폐 기능 강화, 면역력 증가, 뭐 보라색은 우울증 개선, 콜레스테롤 저하. 그래서 간신 비패 신, 우리 오장육부의 색깔도 나타내주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색깔을 먹으라고 하잖아. 그래서 뉴플러스가 정말 좋은 게 오색 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사인 볼트가 보양식으로 먹으면서 많이 유명해진 마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는 또 콜린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뇌에 도움이 많이 돼요. 기억력 증진이라든지 학습 능력 상승, 그리고 마의 이런 끈적끈적한 진액은 뇌 영양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연근이 들어가 있는데 연근은 혈액의 열기를 식혀주고 어혈을 없애는 작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예전에 율곡이 선생님이 16세 신사임당 어머님을 여의고 엄청난 건강이 악화됐었대요. 그때 건강을 되찾게 돼준 음식이 하나가 뭐였냐면 연근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몸이 다운됐을 때 연근이라는 음식이 우리 몸의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유플러스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출시되자마자 품절이 바로 되긴 했지만 저희가 그래도 조금 있죠. 그래서 뉴플러스 블루베리 맛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러한 오색콩과 연근과 마가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또 더해져 들어가 있는 게 뭐죠? 네, 블루베리가 들어가 있어요. 블루베리는 슈퍼푸드로 유명하죠. 슈퍼푸드로 유명한데 안토시아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썬라이더 포춘 딜라이트의 라즈베리도 안토시아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베리베리가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딸기, 포도, 블루베리 이렇게 안토시아닌 함량을 비교했을 때 미국 농무부에서 봤더니 블루베리 함량이 엄청나게 높은 거를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또 블루베리가 슈퍼푸드로서 또 유명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한 달 동안 블루베리를 매일 섭취해 보니까 동맥혈관 기능이 향상되고 24시간 수축기의 혈압이 감소하는 것을 노인학 저널에서 또 결과로 봤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블루베리, 요즘 또 블루베리가 사 먹기에는 또 정말 많이 물가가 올라갔죠. 그래서 뉴플러스 블루베리 맛으로 그 블루베리를 또 섭취하면 네, 블루베리에 있는 안토시아닌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는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혈관 건강을 돕기 때문에 이러한 설탕, 감미료, 합성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뉴플러스 미스트베리에 도움을 받는다면 내가 탄수화물을 먹어도 당 중독 걱정이 없고 내 세포들이 먹는 영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만한 음식은 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뉴플러스는 그만큼 우리 건강에, 우리 세포에 밥이 되고 우리 몸에 영양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뉴플러스를 갖고 나왔습니다. 뉴플러스는 플레인 맛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플레인도 너무 좋지만 플레인에 믹스베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블루베리 안토시아닌과 염증 완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른 맛도 먹어보시면 너무 좋고, 애플 시나몬 맛도 있고, 바나나 맛도 있고, 네, 다양한 맛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지만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더욱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조금 어수선스럽긴 했는데 항상 늘 썬라이더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가족분들과 우리 유튜브 가족분들, 썬라이더 가족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토요일 황금 시간이죠. 토요일 1시 반에서 2시 반 사이면 정말 약속이 원활하게 활동되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늘 함께 해주신다는 거는 썬라이더를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전에 이 강의할 때 제품 강의만 하고 끝냈을 때와 우리는 끊임없이 네 개 다리를 찾아야 되고 공유를 해야 된다 이러한 강의를 했을 때랑 많은 분들이 변화가 생기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유를 해야 돼요. 나의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사람들을 올바른 음식을 먹게끔 도와주고 건강한 음식을 먹게끔 도와주고 그리고 네, 또한 경제적인 자유, 여행의 자유를 주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알려줘야 됩니다. 썬라이더는 직거래죠. 네. 플랫폼. 요즘은 온라인 주문으로 하잖아요. 썬라이더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직접 내가 내 카드로 결제해서 집으로 배송받죠. 이게 바로 직거래인데 모든 브랜드가 점점 중간 마진이 없어지고 다 직거래 방식으로 갑니다. 우리 썬라이더도 처음에는 10년 동안 10년 넘게 프랜차이즈가 있었다가 이제는 고객들과 바로 회사가 거래하는 직거래 방식, 네, 플랫폼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움받고 있고 더욱더 저렴하게 이제 썬라이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썬라이더는 내가 회사와 바로바로 직거래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네 개의 다리. 진짜 요즘은 그 통화를 해보면 그리고 얘기를 나눠보면 다리 찾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전엔 다리 얘기를 안 했는데 다리를 어떻게 찾아야 되지? 나는 다리가 뭐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내가 아직 뭔 소리인지 몰라. 나 처음 들었어. 내 가족이 나의 다리가 될 수가 있어요. 썬라이더의 그 나의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데 다리가 될 수 있는데 네 명만 찾으세요. 네 명. 썬라이더를 너무나 사랑해서 정말 미치게 만드는 이 네 명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가족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뜻밖의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네 개를 찾게 되면 처음부터 이제 첫 네 개 레그가 되면 직급이 에이스 로얄이라는 직급인데 평균 수익이 1,900불이에요. 그럼 한 200만 원 이상인데 그렇게 점차 썬라이더를 건강 때문에 먹었고 내가 건강 때문에 추천받고 친구한테 소개했지만 이게 사업이 되다 보면 우리가 5, 60대, 50대만 돼도 노후 걱정을 한대요. 그리고 퇴직한 다음에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될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걱정하는데 썬라이더 또한 그 하나의 기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네,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또 다른 일을 하고 혹은 따로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해도 추천을 하고 내가 공유만 해도 다리를 찾는 게임만 한다면 나중에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 더욱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 난 처음에 한 명밖에 없었어. 혹은 한 명도 없어서 나만 먹었어. 그런데 내가 건강이 좋아지고 누가 물어봐서 알려지다 보면 점차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많아져요. 이렇게 네 명의 다리를 찾기 시작하면 정말 언제 그랬다시피 할 수 있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네, 정재현 사장님이 유플러스는 참 대단해요. 세포가 살아난 이유. 네, 이런 이제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정말 유플러스가 큰 도움이 되죠. 오늘도 정재현 사장님이 아마 못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고객님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오늘 방송 진행에 있어서 조금 네, 미흡한 점이 있었고 또 네, 어설픈 점이 많이 보여서 네, 그랬지만 오늘도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먹는 밥상이 저도 고객분들, 가족분들을 만났을 때 나물 반찬만 먹었을 때 내 건강이 해쳐져서 놀라신 분들이 많았는데 왜 그랬는지 이제는 이유도 설명해 드릴 수 있고 우리가 나물을 무쳐 먹을 때도 첨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는 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먹는지, 내가 나물을 먹을 때도 어떻게 먹는지 그런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재현 사장님이 늘 퀴즈 내야 되죠. 정재현 사장님께서 늘 공유해 줬던 이제 야채찜이라든지 현미밥 이런 것들로 이제 음식을 먹으면 아마 건강에 큰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네, 퀴즈를 내달라고 하십니다. 네, 퀴즈를 낼게요. 일단 퀴즈 하나의 정답당 아까 말씀드린 퓨어 여행용 세트 2세트씩 나가는 거예요. 네, 정답인데 내드릴게요, 퀴즈. 어, 너무 쉬운 거를 내면 안 되니까 오늘 했던 강의 중에 하나를 낼게요. 음, 네. 선피 프로틴 플러스에도 들어있고
뉴플러스에도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이 초본 성분인데 한 글자고요. 네, 우사인 볼트가 좋아하죠. 산속의 장어라고 하는 게. 네, 저번에도 냈던 퀴즈라서 이번에는 맞출 사람이 있을까 하고 냈는데, 네, 이 성분은 뭘까요? 뉴플러스에도 들어가 있고, 네, 변비에도 도움이 되고, 선비 프로틴 플러스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이 퀴즈를 맞히면 퓨어, 지금 젤크림도 없죠. 그런데 샘플 여행용 키트에는 젤크림도 있으니까, 네, 이쁜 천사님 연근 아닙니다. 네, 연근 아니고, 살구님. 네, 처음 보는데, 맞습니다. 살구님이 말하고 맞추셨는데, 네, 이쁜 천사님 너무 아쉬워요. 네, 살구님이 먼저 맞추셔서, 살구님은, 네,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박구동 목사님, 어떻게, 콩이 뉴플러스에도, 썬핏에도 들어있지만, 네, 제가 문제 낸 거는 마였습니다. 마. 네. 그래서 살구님이 맞췄고요. 두 번째 문제는 정재현 사장님이 채팅으로 한번 내주면 어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지금, 네, 세 번째 퀴즈를 생각할 동안 정재현 사장님께서 딱 하나 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채팅으로, 네, 퀴즈 하나 내주시면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아 사장님도 나중에 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또 뭐 하다가 또 적지 못하고 이런 분들 많을 텐데, 네, 네, 줌에도 왔습니다. 말하고. 네, 이 시간이 맞습니다. 유지훈 사장님, 맞아요. 맞아요. 네,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이제 유튜브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네, 그러면, 퀴즈를 적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그 강의 중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하나가 있죠. 네, 퀴즈 내십니다. 뉴플러스는, 네, 채팅으로 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 질문 딱 3개 할게요. 퀴즈 3개 할게요. 뉴플러스는 어디의 밥인가요? 뉴플러스는 어디의 밥인가요? 아, 누구의 밥인지. 오, 잠시만요. 이거 두 분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유지훈 사장님이랑 이쁜 천사님 동시에 세포라고 했거든요. 정재 사장님 맞나요? 세포의 밥. 네, 정재 사장님 답변. 네, 김선남 사장님도 세포 나왔고요. 네, 정재 사장님 정답이 동시에 나왔어요. 정말 유진 사장님과 이쁜 천사님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두 분이 정답이면 두 분에게 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세포의 밥. 네, 맞나요? 정재 사장님? 네,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살구님. 네, 살구님은 저한테 제가 드린 문자로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네, 유지훈 사장님 야호라고 채팅 치시는데 네, 이쁜 천사님과 유지훈 사장님이 맞췄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이렇게 뽑혔는데 여기서 끝낼까요? 정재현 사장님? 네. 네. 근데 정말 빠르신 것 같아요. 예전에 퀴즈 냈을 때는 이 정도 속도가 아니셨어요. 네. 근데 와, 정말 유지훈 사장님도 정말 빠르고 이쁜 천사님도 정말 빨랐어요. 정말 세포의 밥. 맞아요. 우리가 흔히 세포의 밥이라고는 세포가 먹고 성장할 수 있는 영양이잖아요. 그 뉴플러스는 정말 세포의 밥이 되는 이 영양이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분 드리면서 오늘 그러면 살구님과 유지은 사장님 그리고 이쁜 천사님 이렇게 퀴즈 맞춰주셔서 제가 선물을 또 따로 챙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하고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 계속 선물이 있을지 없을지는 또 정재현 사장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네, 또 한번 선물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하나 더 내달라고 하는데요. 네, 하나 더. 그러면 우리 그 정답을 늦게 맞추셨던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하나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U 플러스 관련해서 내야겠죠? 음, 아, U 플러스 이번에 출시된 게 믹스트 베리 맛이죠? 네, 믹스트 베리 맛에 블루베리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강의 때 설명해 드린 5글자가 있는데 이 성분이 블루베리를 슈퍼푸드로 만들고 포도나 딸기보다 4배 이상 많이 들어있는 이 5글자의 성분은 뭘까요? 네, 유진 사장님 바로 맞췄는데 맞췄으니까 네, 다음 분을 위해서 네, 넘겨주시고요. 네, 5글자입니다. 땡땡땡땡땡. 네, 이 성분은 라즈베리에도 들어있죠. 포춘 라즈베리에도 들어있고 베리베리가 이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성분은 네, 정답 말할 뻔했어요. 이 성분은 어디에 도움되냐면 염증을 줄이는데도 도움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유튜브 팀은 아직도 채팅이 안 올라오고 있는데 네, 주문 정말 빨랐습니다. 네. 네. 힌트를 드려야 될까요? 이쁜 천사님 어떻게 항산화 성분. 네, 항산화 성분인데 이름이 있어요. 항산화 성분 중에 땡땡땡땡땡. 네, 힌트를 드릴게요, 그러면. 네. 정재 사장님 맞춰버리면. 정재 사장님께도 드려야 되나, 이거? 아이고, 정재현 사장님 어떻게 합니까? 정답을 말해버려가지고. 아이고. 네, 이게 또 사고가 났는데 답답한 마음에 정치현 사장님 채팅으로 안토시아닌을 외치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안토시아닌. 4글자인 줄 알았구나, 안토시아닌. 네, 그래서 또 그러면 정재현 사장님 그 밑에 적으신 김선나 사장님께 양보를 하시나요? 네, 왜냐면 주최자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김선남 사장님께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재현 사장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또 이렇게 퀴즈를 내면 강의 들었던 걸 또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어서 너무 좋긴 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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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현 사장님이 채팅을 쳐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뮤플러스 플레인 맛 말고 이 믹스베리 맛을 꼭 드셔보세요. 우리가 뭐 그 라즈베리에도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지만 각 과일이나 야채의 안토시아닌 성분들이 또 역할이 다르대요. 우리가 유산균이라 해서 딱 똑같은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플루스 균이라 해도 똑같은 애들이 아닌 것처럼 다 다르다고 합니다. 네, 김선나 사장님, 네, 드리라고 하네요. 네, 오늘 퀴즈쇼도 너무나 재밌었고요. 네, 그래서 믹스베리를 만약에 너무나 빨리 품절이 돼서 놓쳤다 그러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조금 남아있는 거 드릴 수 있으니까 빠르게 또 연락 주시면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플러스가 아까 퀴즈 중에 하나인 세포의 밥이면서도 이 플레인 맛이 아닌 믹스베리 맛은 안 드셔봤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블루베리가 함유되어 있는 슈퍼푸드가 들어가 있는 걸 한번 드셔보시면 더욱더 다른 맛도 내주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네, 또 새로운 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쁜 천사님, 네, 연락 주세요. 네, 썬라이더가 또 에버그린도 나오자마자 바로 또 품절이 됐잖아요. 근데 에버그린은 또 7월 달에 또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에버그린도 네, 나중에 또 제가 강의를 갖고 나올게요. 오늘 토요일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